헌원은 시조, 단군은 국조? 헌원과 단군한검의 유사성. 단군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곰. 두 번째, 어려서 신령스러웠다. 세 번째, 만인의 추대로 왕에서 제위에 올랐다. 네 번째, 장수했다. 다섯 번째, 산에서 등산했다. 삼국유사의 기록은 주인공이 환웅임에도 불구하고 단군을 신화적 인물로 만들려고 환웅신화가 아닌 단군신화라고 억지 용어를 만들면서 곰과 관련된 이야기를 강조하며 역사에서 제외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곰과 관련된 이야기는 중국 기록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헌원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곰과 유흥국. 사기 오제본기 등 여러 기록에 헌원은 유흥으로 국호를 삼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곰을 비롯한 여러 맹수들을 훈련시켜 전쟁에 이용했다는데 여러 맹수들을 사육한 것은 동이족의 특징입니다. 제왕세기에는 유흥국을 새롭게 세운 것이 아닌 기존에 있던 유흥국을 이어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헌원의 언덕이 유흥국 내에 있어서 헌원을 이름 삼았다고 합니다. 유흥으로부터 나라를 이어받았고 헌원의 언덕에 거주했다. 그로 인하여 이름 삼았다. 태백일사 사만광경본기에도 웅씨와 헌원의 연관성이 있으니 웅씨족을 유흥국으로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헌군은 언덕이니 제왕세기의 기록과 같습니다. 단군세기에도 웅씨왕이 헌원을 비왕으로 발탁했다고 하니 제왕세기의 유흥으로부터 나라를 이어받았다는 기록과 유사합니다. 대읍은 도 또는 국이니 도시국가의 천군으로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유흥국과 웅씨족은 홍산문화에서 발굴되는 곰 형상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곰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나 신의 능력이니 말 그대로 신화로 인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신화의 내용보다 양곡의 기록에 곰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며 고고학에서도 입증된다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헌원과 단군 모두 곰과 관련이 있으며 유흥국과 관련된 양곡의 기록이 아주 흡사합니다. 2007년 8월 중국 신화학회 엽서는 황제 집단의 곰 토템이 단군 신화의 뿌리라고 주장했다. 과학으로 찾은 고조선 165쪽. 이 주장처럼 단군 신화의 뿌리가 아니라 헌원이 단군 왕검으로 동일 인물이기에 같은 곰 토템이 나온 것입니다. 2. 생의 신령. 사기 오제본기 등 여러 기록에 헌원은 태어날 때 신령스러웠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령스러웠고 아기 때 말을 아는 것이 가능했으며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에도 태어날 때부터 신령스러웠다고 합니다. 헌원과 단군 왕검 둘 다 태어날 때 신령스럽고 신인의 덕을 가졌습니다. 3. 치대되어 제위에 오름. 사기 오제본기 등 여러 기록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에 제후들이 모두 헌원을 존경하여 천자로 삼으니 황제라 한다. 단군세기에도 추대에서 대읍을 다스리는 비왕에서 구환을 일통한 천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황을 다스리는 직위는 천자이지 만방에 존재하던 1만 명 중 하나인 제사장급 단군이 아닙니다. 4. 천자와 천제자. 천자와 천제자로 같은 표현임도 흥미롭습니다. 독단에 천자는 동이족이 쓰던 칭호라고 하니 헌원이 동이족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5. 만국을 통치. 한서지리지에 헌원이 백리 영역의 국가 만구를 얻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황제가 있었는데 배와 수레를 만들어 왕래하지 못하던 곳을 건너게 하여 천하를 두루 다니게 했다. 사방만리를 마름질에서 들판을 나누어 주로 구분하니 백리국가 만구를 얻었다. 만국은 규원사화와 단군세기에 실린 천범합 설명 부분에 만방으로 나옵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교화하여 천범에 합치된다면 이로써 만방에 잘 쓰일 것이다. 한중 양쪽 기록에 비슷한 시기에 전세계 만방을 다스렸다고 하니 같은 사람이어야 가능한 기록입니다. 6. 삼국과 사만. 열자 주목왕에 전세계 만방을 셋으로 나눠 고만국, 중앙국, 불압국이 있었다는데 사기 오제 본기에도 좌우 대감을 두어 만국을 감독했다고 하니 가운데 중앙국을 넣으면 열자의 기록과 같게 되어
전 세계를 셋으로 나누어 통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백일사 삼신오제분기에도 구환 사만 광경을 통합했다고 하니 헌원이 전 세계를 세 개로 나눠 좌우 대감을 두어 다스렸다는 중국 기록과 일치합니다. 고안의 삼안관경을 통합하였다. 신시의 옛 규칙을 회복하니 천하는 크게 다스려져서 세상이 그를 천신과 같다고 보았다. 7. 장수. 사기 효무봉기와 봉선서를 보면 헌원은 380년 이상 살았다고 합니다. 황대께서 고정과 신책을 얻으셨을 때인 그의 기후 초하룻날 아침이 동지에 해당되는 때이며 380년 만에 황제께서는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오르셨다. 태양이 추천하는 기점인 동지일과 태음이 추천하는 기점인 초하루가 같은 날에 들어오는 삭단 동지주기는 19년 칠윤법의 장주기를 말하는데 시간의 순환이 새롭게 시작되는 매우 의미 있는 날로 여겼다. 전한시대 사회에서 옛날 황제가 이 날을 기하여 하늘의 상서인 보정을 얻어 불사의 선인이 되었다는 전설이 팽배한 것은 그러한 배경에서 이해된다.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203조. 헌원의 장수는 대대래기 오제독에도 언급됩니다. 사기의 헌원에 대한 글은 공자의 말을 기본으로 해서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원사와 단군기에서는 수명이 210년과 제위 93년이라고 합니다. 아사달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냉동월에 신으로 하여 하늘에 오르니 세상에 있은 지 무릇 210년이요 임금의 자리에 있은 지 93년이다. 최초원이 썼다는 제왕연대력에도 비슷하게 제위 93년, 수명 270년이라 나옵니다. 210년 또는 270년에 93년을 더하면 303년 또는 363년으로 중국 기록의 380년과 비슷합니다. 우리 기록은 전란으로 소실되어 별로 없기에 중국 기록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오제, 하, 은, 주, 진, 수, 당, 요, 금, 원, 청 등 중국 역사의 절반 이상이 우리 조상들이 세운 나라들이므로 중국 기록의 절반 이상은 우리 조상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양국의 기록이 모두 몇백 년 장수를 말합니다. 물론 삼국유사에는 1908년 장수했다고 하나 삭제된 304년을 더하면 2212년으로 군자국의 2400년 지속연도와 비슷해집니다. 달, 등산. 삼국유사에서는 아사들의 돌아와 산신이 되었다고 간단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고려사 지리지 유주에도 구월산이 아사달산이라 했습니다. 신교총화에서도 구월산 아사봉이 신조께서 승천하신 곳이라 했습니다. 선생활 구월산 폐엽사 달만 아사봉은 곧 우리 신조께서 서쪽을 다니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 유적지이니 불경함은 불가하니 존경하라. 이렇게 우리 기록이 간단하게 등선했다고 한 것에 반해 사기, 효무봉기, 봉선서 이외에 열선전, 황제내경 등 여러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제는 수산에서 구리를 제구하고 형산 아래에서 세발솥을 주조했다. 세발솥이 만들어지자 긴 수염 늘어뜨리고 구렛나루 난 용이 내려와 황제를 영접했다. 황제가 그 위에 올라타자 여러 신하들과 후궁들이 따라오른 자가 70여 명이었다. 용이 이내 하늘로 올라갔다. 나머지 지위 낮은 소신들은 오르지 못하여 다들 용이 턱수염을 잡았으나 턱수염이 뽑혀 떨어지고 황제의 활도 떨어졌다. 황제가 이미 하늘에 오른 것을 백성이 우러러보고는 그 활과 턱수염을 안고 울부짖었다. 그래서 후세에서 그곳을 청호하고 그 활을 오라한다. 9. 겨울의 등산. 사기 봉선서에 동지에 어천했다고 합니다. 교원사와 단군기에 맹동월이라고 겨울에 어천했다고 하니 등선의 계절도 같습니다. 후한사 동해열전에 부여인들이 겨울에 제천 행사인 영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가을인 10월 3일 개천절 기념이 아닌 창제헌원이 겨울 동지에 승천한 것을 기리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10. 영과 구름.
대대歴오제덕에 공자는 헌원이 용을 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교원사와 단군기에는 신선이 되어 구름을 타고 등천했다고 합니다. 12. 산 밑의 호수. 사기 봉선서에 헌원이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는데 그때 헌원의 활이 호수에 빠졌다고 합니다. 승천하던 산 밑에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를 정월하고 불렀습니다. 교원서와 단군기에는 환웅천왕이 태백산에서 승천한 것으로 말하는데 약 4000년 전이라 했으니 환웅이 아닌 선인왕검의 승천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조천이라는 호수를 백두산 천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천지는 발해가 망할 즈음 백두산 대폭발 이후 산 정상에서 없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산 밑의 호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사달인 구월산에는 헌원의 활이 떨어진 정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구월산 아사봉 동쪽, 폐염리 남쪽에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수지로 활용하며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12. 제천령 섭. 등천 전에 헌원이 제천령 정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교원사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검이 정을 만들어 다시 하늘에 제사 지내었다. 이러한 제천령 청동기는 후대에도 이어져 청동기 시대 중요 유물이 됩니다. 청동기의 또 다른 중요한 용도는 제기이다. 제기의 사용은 청동이 귀족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단속 규약의 상징으로 쓰일 수 있다는 데 있었다. 중국 청동기 시대상 39쪽. 13. 가짜 무덤. 등선을 했으면 시신이 없으니 무덤도 없어야 하는데 희한하게 양쪽 다 무덤이 있습니다. 사기 오제본기 등 많은 기록에 교산의 장사를 지냈다고 하지만 사기 봉선서에는 헌원은 하늘에 올라가 신선이 되었는데 신하들이 의관으로 장사 지낸 것이라 나오고 왕께서 물었다. 내가 듣기로 황제는 죽지 않았는데 무덤이 있으니 어찌 된 것이냐? 대답하기를 황제는 이미 하늘에 올라 신선이 되었는데 여러 신하들이 황제의 의관으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포박자 4편에는 교산에 장사 지내고 무덤이 붕괴되었는데 시신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가짜 무덤은 정통성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에서 등선한 헌원이 자신들의 조상임을 나타내기 위해 중앙국 수도 중 하나였던 시안에 만들었다고 보고 조선에서는 숙종실록 31권에 단군묘가 강동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종실록에는 단군이 아사달산에 들어가 화하여 신이 되었다는 기록과 함께 고월산에 있는 사당인 단군묘에 제사 지냈다 하니 무덤도 있으나 신이 되었다는 기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14. 수도이전. 사기 오제본기에는 헌원이 첫 도읍을 탕록의 언덕에 정했으나 옮겨 다니느라 정해진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원사화에 정을 4번 옮겼다고 하는데 이는 수도 이전을 여러 번 했다는 말입니다. 첫 도읍이 탕록이었고 사기 봉선서에 발해에 삼신산이 가라앉았다는데 탕록은 삼신산이 있던 곳일 것입니다. 15. 대홍수. 상서 요전에 요임금 때 하늘까지 넘치는 홍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태백일사 사만광경본기 번안세가 상 등에는 9년 홍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헌원이 380년 이상 장수했기에 요임금은 헌원의 생존 시의 제후였고 우리 기록에는 단군왕검 때 대홍수로 중국 기록에는 요임금 때 대홍수로 유태인 기록에는 노아의 대홍수로 기록된 것이니 같은 시기의 대홍수 기록입니다. 16. 둘 다 국조. 사대사학에서는 단군왕검이 국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통사서에서는 헌원이 시조라고 합니다. 고구려 시조인 전욱고양은 헌원의 둘째 아들 창의의 아들로 헌원의 손자입니다. 신라 김씨의 시조 서왕백제 소금천은 정통사서의 족보상 헌원의 장남입니다. 모두 단군보다 몇백 년 전 인물들인데 어떻게 몇백 년 후의 단군이 국조가 될 수 있을까요? 국내의 여러 기록에 단군왕검의 장남이 부르라고 나오는데 이 역시 역사 왜곡의 흔적입니다. 부르의 발명품이 토기입니다.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특징적 유물입니다. 토기가 있어야 농사로 수확한 곡물들을 보관하고 요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농사 역시 신석기 혁명의 특징입니다. 인류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알려진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시작했다. 약 12,000년 전에 중동,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목민의 수렵 채집 생활을 버리고 정착 생활을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쌀, 밀, 호밀, 콩, 렌지콩 등의 채소를 심고 소, 양, 돼지, 염소와 같은 가축들을 기르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를 즈음해서 음식을 요리하고 저장하기 위한 투기와 돌락, 그리고 알곡을 가루로 만드는 맷돌과 같은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1세대 문명 18쪽. 토기를 처음 만들었다는 부루가 서력전 2333년에 조선을 세웠다는 단군의 장남이 되면 우리는 7000년 정도 문명 후진국이 됩니다. 게다가 사대사학 주장대로 고조선 건국 당시 이미 옆 나라에서는 헌원에 의해 청동기로 제사형 소신 정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력전 5000년 전에 금속 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헌원의 후손인 소호금창과 전욱고양이 신라 김씨와 고구려 고씨의 성씨 시조이므로 삼국의 공통국조는 헌원이 되며 헌원이 선인왕검인데 단군왕검으로 왜곡되었으니 삼국사기 헌원이 국조라는 것이 삼국유사부터 단군왕검이 국조라고 바뀐 것입니다. 17. 용거. 헌원이 용을 타고 다녔다는 것은 대대歴에 실린 공자의 설명 외 회남자 등 여러 기록에 나오고 한비자 10과에 6마리 교령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태산에 갔다고 자세히 나옵니다. 옛날에 황제가 귀신들을 태산 위에 모이게 했을 때 코끼리 수레를 타자 교령 6이 끌었고 최우는 앞장섰으며 풍백이 그 앞을 쓸고 우사는 길에 비를 뿌리고 홍왕은 위를 덮었다. 이 기록이 무시사당 화상석에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단군 신화가 새겨진 것이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헌원이 단군 왕검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통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곰과 유흥국 2. 생이실령 3. 추대되어 제위에 오름 4. 천자와 천재자 5. 만국을 통치 6. 삼국과 사만 7. 장수 8. 등선 9. 겨울에 등선 10. 용과 구름 타고 등선 11. 산 밑에 호수가 있음 12. 제천령 소신 정을 만듦 13. 둘 다 가짜 무덤 14. 수도 이전 여러 번 15. 대홍수 16. 둘 다 국조 17. 용거 타고 다님 무려 17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천자와 단군이라는 다른 직급과 만주의 고조선이냐 전세계 만방이냐 304년의 연도 차이와 장남이 부루이냐 소호이냐의 딱 넷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차이점은 사대사학에 의해 왜곡되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고 장성하여 이룬 업적이 같고 죽지 않고 등선했다는 일생의 기록이 같은데 헌원과 단군 이 둘을 다른 사람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같은 사람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자면 제왕옹기에 환웅이 가져왔다는 천부사민을 전수받은 이가 헌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천자로 등극한 이가 요임금 때 단군이 아닌 군자국의 헌원임을 증명합니다. 대종교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3-2-4-2-6-7-6-3-6-3 문의 010-5787-7998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온에어 스튜디오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